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한규 강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세팅이 바뀌었죠? 스튜디오의 세팅을 조금 바꿔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제 이름은 유한규라고 하고요. 저는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프리랜서 통역사, 그 다음에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은 쉐도잉과 영어 학습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들어서 이 쉐도잉이라는 영어 학습법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도 바짝 유행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치 패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 학습법이 주기가 있나 봐요. 쉐도잉은 영화나 미드, 뉴스 등의 매체를 이용해서 원어민의 영어를 듣고 그림자처럼 반박자에서 한 박자 늦게 내가 들었던 영어를 따라가는 그런 스피킹 연습 방법인데요. 그런데 듣고 따라한다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간단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대다수의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그대로 듣고 따라할 실력이 안 돼요. 원어민의 영어를 듣고 반박자 한 박자 늦게 쉐도잉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단언하건대 이미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실력자입니다. 쉐도잉이 얼마나 힘드냐면, 한국 뉴스를 틀어놓고 한국어로 쉐도잉을 해보세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머리가 막 터져나갈 듯한 그런 부하가 막 걸리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모국어도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게 힘든데 이걸 이제 영어를 막 배우는 초보자들이 영어로 한다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영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제대로 발음하면서 따라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음은요, 근육 훈련이랑 똑같아요. 운동 같은 거예요. 잘못된 발음으로 계속 발음하면 나중에 그 잘못된 발음이 나의 발음이 될 확률이 높아요. 쉐도잉을 막 열성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막 연불 외우는 것 같아요. 혼자서 막 이렇게 연습하는데 실전에서 그렇게 말할 일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톤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세요. 쉐도잉을 할 거면 천천히. 자꾸 쫓기면서 연습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듣고 따라하는, 한 박자 뒤에 따라가는 그런 다급한 쉐도잉보다는 의미 단위의 쉐도잉을 하라고 학생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의미 단위까지 듣고 멈춘 다음에 퍼즈를 누르시고요. 내가 들었던 거를 입으로 다시 재연을 해보는 거예요. 즉 입으로 하는 딕테이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필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통번역 대학원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교수님이 필사를 한번 해보기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필사는 문장을 한번 쭉 읽고 아까 읽었던 문장을 자신이 똑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이때 원문은 적기 전에 한 번만 보고요. 그리고 원문이랑 내가 필사한 결과물을 비교해서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전치사를 잘못 쓰거나 관사를 틀리거나 뭐 시제가 좀 틀렸거나 뭐 수일치가 안 맞거나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필사입니다. 의미 단위의 쉐도잉, 입으로 하는 필사 다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문제는 따라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들려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영어가 안 들리는 게 문제죠. 저도 그랬고요. 안 들리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리 자체가 아예 안 들리는 경우예요. 스크립트를 보면은 다 아는 단어, 쉽게 이해되는 내용인데 귀로 들으면 내가 알고 있던 의미로 안 들리는 경우, 많은 한국의 학습자들이 대부분 이 케이스에 속합니다. 저는 이 경우를 소리 데이터베이스에 영어 소리값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경우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드를 영어 자막을 켜고 보는데 자막을 켜고 보면 실시간으로 이해가 되고 재미있고 웃긴 부분에서 같이 웃음이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영어 자막으로 재밌게 아무 문제 없이 봤던 미드인데 영어 자막을 끄고 보니까 그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영어의 소리값이 없는 경우예요. 글로 보는 영어는 실시간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소리로 들었을 때는 내가 실시간으로 그 디코딩이 안 되는 겁니다. 언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춘기 이전 12살에서 13살, 이거를 critical period라고 하죠. 이 나이 이전에는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특정 나이가 지나면 이런 능력은 사라지고 자신의 모국어의 소리를 바탕으로 말을 듣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어와 영어는 서로 음성 시스템이 판이하게 다른 언어이고 같은 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언어들입니다. 소리만 다른가요? 문법, 사고방식, 문화 다 달라요. 그래서 소리의 데이터베이스가 한국어 소리만 있는 사람은 영어를 들을 때 한국어의 소리를 바탕으로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무작정 듣고 따라하는 쉐도잉보다는 먼저 영어 발음을 교정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내가 영어의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듣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야 발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라 내가 발음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축구 규칙을 모르고 보는 축구 경기와 직접 축구를 해본 사람이 보는 축구 경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이렇게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소 발음과 다양한 발음 현상을 배우시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잭이라고 부르는 사람 이름도 사실 영어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잭이라는 한 가지 소리로 발음하는데요. 사실 영어는 이게 두 개의 단어예요. 먼저 잭과 잭인데 한국 사람들은 전부 잭으로 발음하죠. 첫 번째 잭의 이 발음 기호는 한국어의 지읒과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잭의 이 Z 발음은요,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소리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한국 사람들은 가장 유사한 소리,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유사한 소리인 지읒으로 바꾸어서 발음하고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Smashing Pumpkins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락 밴드였는데요. 여기 리더가 그 빌리 코건이라는 리더가 있잖아요. 제가 이분을 명동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영영 이 사람의 콘서트는 못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가스 먹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너무나 당황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팬이라고 말하고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영어로 막 I'm your fan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때 F 발음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그때 I'm your fan 이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을 받고 싶으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하고 손을 내가 이렇게 하고 I'm your 뭐 팬 이렇게 하니까는 빌리 코건이 이분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 펜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가보가 되었죠. 어쨌거나 득템했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소리 때문에 전혀 엉뚱한 뜻으로 알아듣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소리의 학습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소리도 안 들리지만 글로 봐도 모르는 경우예요. 이건 소리 문제 이전에 이해, 즉 comprehension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단어, 리딩, 그 다음에 영어 발음 전부 다 같이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이렇게 먼저 발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무작정 앵무새처럼 따라하기보다는 의미 단위를 듣고 내가 들었던 문장 혹은 의미 단위를 입으로 재현을 해보고 녹음을 해보세요. 잘 재현했는지 제3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영상 자료라면은 원어민의 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스처 이런 것까지 다 카피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전에서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할 때 너무 제스처를 안 쓰더라고요. 제가 영어 낭독 수업, 발음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제스처거든요. 원어민과 비슷한 제스처를 써줘야지 그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소리로 영어를 입 밖으로 내보시고 다양한 표현들을 연습하셔서 여러분은 꾸준하게 영어 표현 꾸러미들을 이렇게 모듈처럼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영어 총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 잘 써먹어야겠죠. 그러려면 영어로 말할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전화 영어, 뭐 원어민 친구를 만든다든가 화상 영어,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서 영어로 이야기하는 모임, 상관없어요. 커뮤니케이션으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다 돼요. 연습했던 문장, 표현 등을 이런 상황에서 써먹어 보고요. 내가 사용한 이 표현이 다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사용했던 문장들은 오롯이 내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영어 공부를 26살에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영어 실력은 뭐 관계사가 뭔지도 모르고 현재 분사, 동명사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상태였죠. 발음도 뭐 이트, 데트 뭐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제가 국내파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영어 강사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초반에 영어 소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어 소리 학습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했던 점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발음 공부한다고 하면은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는데 개 중에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의 영어 학습 방법을 실제로 실천을 해보고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지속 가능했던 방법을 찾아서 꾸준하게 했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게 된 사람들의 학습 방법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엉터리라든지 혹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 말고 본인에게 어울릴 것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귀담아 듣고 실제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는 꼼수 말고 꾸준히 매일매일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이렇게 몇 년 하시다 보면은 놀라보게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유황규였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알림벨 버튼 설정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알림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제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Later.